앞에 그 발표를 전체적으로 들으셔서 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목을 보시면 좀 황당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 대학교원 신규 임용제도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대학 교육의 위대한 초기화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좀 처음에 그랬습니다. 원고를 계속 쓰면 쓸수록 The Great Reset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결국 이제 2020년 6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의 오늘의 그 지구촌 위기는 우리 현재 지구촌 시스템의 문제다. 이거 안 고치면 재앙이 된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걸 위해서 전 세계가 손을 잡고, 과거와 전혀 다른 이상, 다른 가치, 다른 우선순위, 다른 구조, 다른 이해관계, 다른 습성, 이것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개혁, 변화, 전환, 그레이트 리셋. 이게 이제 최고 해법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저는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여졌고,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 네 가지의 기본 방향,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평등하며 더 번영된 미래의 창조, 세계 시장의 공정성 증진, 평등과 지속 가능 등의 선한 목적을 위한 투자, 공동선, 특히 건강과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4차 산업의 촉진에 우리 집중 투자하자. 이제 이렇게 비전을 내세웠죠. 저는 굉장히 범상치 않게 다가왔고,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야, 이거 굉장히 뜨겁게, 좀 보이지 않는 뜨거움을 저한테 주어서, 좀 새롭게 느껴왔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이 51차 2021년 초에 했던 합의 내용은 너무 저한테 굉장히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겸손, 포용, 신뢰에 의거한 통찰 및 다자간 협력.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오만, 편견, 증오에 대한 경종, 그리고 민주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협동과 경쟁의 균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제도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공공가치 증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다 같이,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만, 다 같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의 갱신과 역량 강화.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와서 야, 이거 대학 교원의 신규 임용제도 이곳에만 매달리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제가 위대한 혁신, 이거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위대한 초기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주제에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주제가 좀 컸고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강원대학교의 교원 임용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신규 임용제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년 트랙과 이제 그 외에 다른 트랙이 있는데 정년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거 꼭 짚고 싶었던 게 교육 전담 교수나 강사 여기도 또 굉장히 이게 임용제도에 굉장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깊이 그렇게 해볼 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뺐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교 신규 임용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정리를 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육공무원법하고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여기에 맞춰서 각종의 규칙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들이 좀 비슷합니다. 내용들은. 이게 절차나 과정들은 조금씩 차이인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형식적 또는 겉에 보이는 공정성, 객관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은 다 잘 있는 건 포함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대 규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건 대학교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기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과 쟁점 중심으로 이걸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좀 실질적으로 어렵게 보였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그 법령하고 이걸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서류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이름하고 실적을 다 따지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또 특정대 학위 비율이라든가 서류의 사실 여부를 또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대기업의 임원 뽑는다? 이 정도로 학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대학도 그렇고요. 숫자도 적고, 그거 들어오면 대학 평생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학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의 임원을 뽑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면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좀 감각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신상 정보 확인 없애도 된다 그래가지고 비전문가를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르면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는 해당 전문가들이 끼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2단계 기초심사는 더욱더 신상정보 확인은 필수 과제죠. 설령 출신 학교나 성명을 감춘다 해도 다 자기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문 제목이 누군지 금방 알 수밖에 없는 구조. 좁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 가리기가 좀 어렵고요. 최종 면접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따져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니 해도 이게 작심하고 나서는 사람 못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선후배 친소 관계 사적 의도 개입이 이게 좀 어떤 식인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 2000년대에 특정 학교 출신들을 적게 제한한 제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경과 기간이 좀 있죠.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마침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후배 특정인을 자기 학과에 또 다른 학교에 집어넣기 위한 시도하고 있고, 그 정황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자본과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여러 가지 개정을 좀 하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한 것도 있고, 그 위에 보완한 것도 있는데, 심사기준표를 학과 교수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기준표를 먼저 올려놓기도 하고, 이것을 객관성과 공정성 검증을 위해서 학장에게 권한 부여도 했고, 또 전공심사나 또는 교육능력심사에서 교회위원 심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킨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서 형식적으로는 많이 보완이 됐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된다 생각하면, 이건 이제 재심 제도도 이제 보완이 됐고요. 또 좀 특이한 것은 다른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접 제도에 대한 기준 평점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좀 형포를 부린 건데, 신임 교수 어떤 과에 안 뽑았습니다. 거부해가지고 이게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제도도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뭘 임용을 할 거냐 기준도 포함이 됐고, 또 심사위원들이 평균 평점이 이하일 때에는 안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완이 됐고, 그래서 학과의 이야기와 본부의 이야기 간에 약간의 절충 과정이랄까, 이런 게 좀 약간이 포함이 됐지만, 이게 그 뒤에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임용제도 개선이 과연 우수한 전임 교수를 확보라고 하는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또 완벽하게 되기도 어렵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는 고민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제도로서 완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뿌리 깊은 정서적인 문화적 환경이 개입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모교사랑, 출신학교 자긍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 이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신규 임용에 들어가지고, 자기 출신학교에 대한 자긍심, 선후배의 밀어주기, 끌어주기, 스승과 제자 간의 끈끈한 사랑, 이게 이제 이렇게 깊이 개입되어서 문제의 소지처럼 비추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하면 아까 임원 뽑는 것처럼요. 한 사람 들으면 그 학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검증된 사람, 그래도 내가 관계를 맺어서 좀 좋은 사람 뽑는 게 어떠냐는 이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도 가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제대로 하느냐는 과제고, 결국은 이제 내부의 자각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최종된 임용제도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용제도는 주로 객관적 공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수한 교수가 누구냐라고는, 어떤 사람이 우수하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직 합의된 것도 없고 규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위원도 기존 교수들이 얼마나 깊이 읽고 그걸 합의하고 방향을 잡았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대학교들은 알아서 그 정도는 다 알잖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넷째는 이제 신규 임용제도 속에는 이게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 학벌주의 등 우리의 고질병들이 이게 이제 깊이 사실은 개입이 됐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학벌주의가 무엇이냐는 거 우리는 다 아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수 시장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신규 지원자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더 나은 자긍심과 유익을 선호하는 것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대학교에게 질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이제 과제라는 얘기고, 저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최고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인류대학 또는 좋은 대학이 이런 경우는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학은 계약 기간 끝나면 대충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얘기고, 우수라는 이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자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심리 상태와 수업에 대한 자세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피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과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앞으로 이것도 고민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 문제는 제가 이제 성적 지상주의하고 18세 함정이라는 이런 좀 이상한 단어를 썼습니다만, 성적 지상주의와 18세 함정이 깊이 개입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 지상주의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시험 성적이 그거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그게 인격하고 바로 동일시되는 이런 현상, 성적 지상주의인데, 이게 이제 1등급과 9등급을 인생 자체를 쓸모없는 인생이냐, 우리가 그 사람 말이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최고로 대접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다 여기에 희생자가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통합을 할 때 보니까요, 대학생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요, 꼴뚱들이 다니는 대학하고 왜 우리가 통합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된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강원대학은 미안하지만 이제 요즘은 굉장히 도와줄 겁니다. 제 때 잘못해가지고 많지 않지만, 어쨌든 등급이 한 중간 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꼴등 등급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함께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일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같이 설득도 많이 해봤습니다. 학벌에 희생되고
성적지능에 우리가 빠지면 되냐는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현실이었고요. 18세 3적이라는 것은 제가 좀 하나 좀 더 말씀 좀 잠깐 드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성적에 갇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잠재력 개발이라든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화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성적 이 정도 1등인데 최고인데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야 저렇게 꼴등들이 가르쳐봐도 소용없어라고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 현상을 저는 크게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실컷 놀아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무슨 공부냐? 하버드 대학 얘기를 뭐 잘합니다만은 뭐 애들이 큰 가방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는 좀 딴판, 완전한 딴판은 아니지만은 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만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자극을 받으면 1등급이라도 더 많은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고 꼴등급이라도 좀 더 회복 탄력성을 키우면 훨씬 더 변화가 큰 에너지까지 형성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게 연구 결과될 때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시되는 현상. 이게 이제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대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과 이론을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연습, 수업 시간에 그냥 연습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문적 지식하고 현실 문제를 같이 연결지어 나가는, 그래서 학문적 지식을 현실 문제 해결의 전략적 도구로, 의미 있는 도구로, 의미 있는 도구인지에 대한 검증도 물론 필요하지만 도구로 삼는 역량 개발 문제도 이게 좀 소홀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하십니다만은 95, 6점짜리 데려다가 97, 8점짜리 해서 졸업시키는 거하고 67점, 65, 6점짜리 갔다가 90점짜리나 80점짜리 해서 졸업시키는 어느 것이 더 잘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좀 말의 톤이 길어지고 좀 강화됐습니다만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굉장히 열이 나고 그래서 가끔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용서해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의 존재 가치와 질 높은 인재 양성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해외 연구 중심 대학을 제가 가봤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교육 중심의 연구 중심 논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방향 정립하고 교육 과정도 개판하고 별일을 해봤는데 질 높은 교육 문제를 소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그 어디도 제가 뭐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소홀히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 높은 인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재밌습니다. 인간의 탐욕, 독선, 혐오, 차별과 같은 자유의 부정적인 요소는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체제를 위협할 수 있고 지구촌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는 이 분석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닿았고요. UNDP도 이제 인간의 역량 강화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최근에 2021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사회 정의와 의미 있는 선택을 증진시키는 자유, 의미 있는 선택을 증진시키는 자유, 더 나은 가치와 규범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사람들의 선한 기회를 증강시키는 혁신.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지구촌의 생태적 안녕과 지속가능한 자연의 보존을 위한 청지기 정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고 우리 혁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연구중심 대학 이 논쟁보다도 대학이 존재 가치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차적 사고 능력입니다. 고차적 사고 능력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 비판적 사고, 지성적 공감 이런 여러 가지 많죠.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 하여금 더 멀리 보게 하고 더 깊게 보게 하고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능력이라고 그래요. 더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탐욕, 혐오, 폭력 등의 공격적 본능도 내가 지금 거기에 젖어 있구나. 이거 안 되지. 이거 줄여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까지 갖게 해주는 게
고차적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역동적이고 상충적인 인간의 욕구와 권력관계를 함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차적 사고력 개발은 우수의 인재 양성의 필수 조건이라고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의 존엄성과 자유보다 공동선과 공동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고차적 사고력으로 비전과 목적을 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감동적이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이 고차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 능력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재의 최고 조건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게 대학의 존재가치의 핵심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고, 좀 주제 넘지만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이라기보다는 나무 결과를 좀 해봤는데 거기 자료에 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 그렇고요. 대학 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도 있고, 제가 한 인류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평가도 해봤고, 또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도 일부 요약을 해놨습니다. 또 학생들이 만들어냈는데 학생이 꿈꾸는 대학에 대한 의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거 잘 깊이 이제 따져 보니까 이거 우리 인재 양성 문제들은 좀 한번 정말로 초교화 문제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현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고차적 사고력 개발도 성공하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류대학 졸업자들은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하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최고의 인재인지는 몰라도 최상의 민주시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제가 제 목소리를 높여질 수 있는 대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최고 학력자, 유능한 인재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법조인, 의사, 공공기관 종사자,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세계 최상위, 최하위 수준이죠. 불신이 최상인가요? 그렇게 얘기죠. 그들은 제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신이 크고요.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한 고급 인력들이 자기와 자기 집단 우선주의에 빠져 있고, 혐오와 적대, 폭력의 진원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세평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고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탐욕, 혐오, 폭력의 본능을 성찰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 공부 잘한 걸까요? 그런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일까요?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독단의 상징, 착취와 특권 동맹, 효과적 수단이라면 공부 잘하는 것이 이게 의미는 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 비판은 잘하는데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와 다름없는 출세한분들의 행태, 이거 대학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걸까요? 입만 살아있지 손발은 안으로만 굽습니다. 늘 안으로만 굽어요. 밖으로 뻗지 못합니다. 따뜻한 가슴과 공동선에 대한 열망이 없는 배운 자, 출세한 자들의 행태, 대학은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나날이 악화되는 지구촌의 생태 환경 문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UNDP 같은 데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다양하게 깊이 얘기할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약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이게 라떼가 되오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고객 감동 대학 경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면 재구조화를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구성원 전체, 총장이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 구성원 전체가 대학의 존재가치, 우리 대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변죽만 울리고 또 총장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존재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최근에 미국은 질 높은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거 하자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이거 한번 깊이 반성을 할 필요 있다. 우리가 배출한 인재들은 과연 어떤 인재인가는 조금 전에 말한 거 이거 한번 깊이 좀 고민해보자. 배운 것이 특권 동맹의 선두주자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1등급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기본 자기 욕구나 자기 폭력적 본능도 극복 못하면서 무슨 1등급이고 무슨 우수인재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류대학들은 특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이제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재구성이 필요한데 이게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는 대학도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커뮤니티 베이스드 러닝과 같은 이제 수많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것이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의 우리의 공학과 경영학 또는 의학에서도 이거 도입해서 지금 쓰고는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성공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좀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미안하지만 대학평가, 아까 좀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학평가가 이거 혹시 겉모양만 번들어한 신용혁신? 혹시입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질을 얼마나 높였을까? 저 이게 좀 돈은 많이 들었는데 국가에서 돈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자기 대학이 이런 성과 지표나 퀄리티 지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을까요? 해보려는 마음이 있나요? 그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좀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총장의 확고한 혁신 의지와 전심 전력. 이건 뭐 총장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장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대학의 존재 가치나 질적 발전에 4년 내내 했는데 1%라도 높아졌는가라고 하는 지표를 낼 수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지방대학이라는 한계, 학벌주의, 대학 서열, 국가 재정 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세워서 이게 우리 어렵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변명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반성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저 반성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에 다니기 참 잘했다.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었고 신명나는 성숙과 변화의 기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변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을까. 또 이게 지금이라도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위대한 대학 초기화의 한 단면이고 방향이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 앞으로 총장을 하고자 하는 분, 현재 총장님 또는 정부가 대학 평가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모든 과정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대학은요, 이게 카네기 재단, 포드 재단, 풀브라이트 재단, 밀게 재단 이런 재단들이요 미국의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 교육 지원 또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 이 문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굉장히 정말 부럽고 우리가 따를 만한 전통, 물론 미국이 우리가 다 배울 건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학 초기화만으로는, 위대한 초기화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가 함께, 경제가 함께 초기화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다. 이건 참 쓸데없는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씨앗이 좀 깊이 뿌려져서 우리 교육의 봄과 같은 이런 오늘 좀 봄이 와서 꽃도 더 피고 있는 이런 기쁜 마음이 우리 교육 속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미래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